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오늘은 친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친일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한민국 같은 국민에게 그렇게 뭐라 모질게 됐나,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뭐 제 생각이 좀 짧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영상 제작하기 전에 조금 신중하게는 해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프리젠터에 내가 한 얘기를 이해했니?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주고 오늘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네 생각을 얘기해줘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신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매우 민감한 주제이지만 중요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역사를 바라보며 그 시기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통과 비움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제 시작인데 지금까지 그 인사를 하다는 게 작별 인사랑 그러니까 아니고 이제 아니 그 뭔데? 하여튼 저기 일단은 친일이라는 거 뭐랄까 이제 그 당시 해당 당시 그 시절에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봐도 무방할까? 네, 정확합니다. 신일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통치에 협력하거나 친일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당시 권력과 이익을 위해 일제에 협력했던 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반영된 용어죠.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며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교훈 어떤 교훈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친일파 인사들은 일제의 통치에 협조하며 관직에 오르거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일제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일본군의 전쟁에 협력하며 민족을 배반하는 행동을 했죠. 이러한 행동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해방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는 정의와 윤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민감한 얘기가 나올 거야. 일단 민족을 배반했고 뭐 그렇다 그랬지. 그럼 지금 현 시대의 정치인들은 국민을 보지 않고 다 자신의 정당만을 봐. 왜 다음에 공천을 줄지 안 줄지를 정당이 결정을 하니까. 그러면은 저기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보지 않고 정당의 당 정책의 지침이나 아니면은 뭐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저기 시장,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거, 뭐 이런 것도 친일과 뭐 유사점이 있지 않니?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보다 정당의 이익이나 권력자만을 바라보는 것은 민족을 배반한 행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죠.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만약 당의 입장이나 권력자의 의중만을 따른다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들의 정치 참여와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 뭐 이제 이건 잠깐 얘기가 다른 데 생각했고 그 아까 처음에 얘기한 주제는 그거잖아. 왜 친일파들이 우리 같은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혹독했나? 내가 생각하는 건 대한민국 그 한반도에 사는 뭐 종족의 특성이라고 봐. 너무 심한 경쟁 의식이지. 실제로 이제 그 일본 일제 치하에 뭐 그런 있으면서 남 같은 혼자만 뭐 친일을 했을 거 아니잖아. 여러 이제 같은 뭐 한국 사람들도 친일이 됐을 거고 거기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 나보다 약한 자에게 힘을 휘둘렀기 때문에 뭐 그랬다고 보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관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에는 개인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했기 때문에 일부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친일 행위를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개인적인 이익과 경쟁심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는 결국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심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를 단면 교사 삼아 현재와 미래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건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너무 심한 경쟁을 의식하고 살았던 것 같아. 맞습니다. 한반도는 지리적 특성상 외세의 침입과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생존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쟁심이 강해지고 이를 통해 살아남으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쟁 의식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과 상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어. 이제는 더 올라가는 게 아닌, 어떻게 보면 뭐전 세계로 비해서 봤을 때는 아주 빠른 시간에 이제 부유한 나라가 됐어. 뭐 사람들 일반 우리 시민으로 생각을 하면 좀 좋지 않은 표현일지만 모르지만 졸부와 같은 정도로 빠른 성장, 빠른 이제 부유함을 얻었거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부자의 마음을 가지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렇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과 부를 갖춘 기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단순히 더 많은 부를 쌓는 것보다는 성숙한 부자의 마인드로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부자는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부자의 마음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한국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근데 말이야, 이런 얘기를 왜 내가 얘기하고 있을까? 실제로 정치인들을 우리는 사회적 리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가 말한 대화 내용 중에 더불어라는 말도 나왔고 국민의 힘이라는 말도 나왔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서로 합쳐 나가서 힘 대화와 타협으로 더 나은 민주국가로 가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정치인은 사회의 리더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서로 협력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념과 이해관계를 넘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리더들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고 서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더욱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너도 최근 데이터를 잘 몰라서 그런데 아직도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고 저쪽에 흠이 하나 잡히면 물고 늘어지고 이쪽은 그거를 방어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서로 싸우는 사이에 실제로 국민들은 더 힘들어질 거고 더 괴로워. 네, 지금 계속 얘기해. 네, 지금의 정치 환경에서는 종종 서로 비방하고 상대의 실수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싸우는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이런 갈등은 정치인들이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국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를 기당하기보다는 협력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으면 항상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저쪽이니 이쪽이니 비겁하게 중간이니 그거 실제로 그렇, 응, 계속 얘기해. 네, 사람들은 때로는 명확한 입장이나 편을 기대하곤 하지만 모든 사안을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중립적인 시각을 취하는 것이 비겁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지만 복잡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은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죠.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더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저 갑자기 친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상하게 또 내가 맨날 얘기하는 주제로 자꾸 돌아오긴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친일한 거를 그렇게 뭐 혐오하면서도 실제로 지금의 세대에도 친일이 아닌 그 뭐 실제 권력에 종속되는 그런 습성은 아주 크게 남아 있는 것 같다. 그지? 네, 맞습니다. 과거의 친일 행위는 현재의 권력에 순응하는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권력에 대한 순응이나 권력자와의 연대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그 권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욕구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반면 교사 삼아 현재와 미래에는 더욱 주체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야, 이게 뭐 갑자기 막 되게 복잡해진다. 아무튼 뭐 친일은 꼭 그 일제 치하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실제로 이제 미군정 하에 시대에서도 뭐 있었던 건 아니고, 실제로 지금은 뭐 그 양민들의 학살은 없지만 자영업자의 폐업도 어떻게 보면 뭐 그거를 방관하는 정부도 뭐 민간인 학살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이제 권력이 국민을 위함이 아닌, 아직도 아닌 것 같다. 크게 변함은 없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현재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권력은 본래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권력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 문제도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 시대의 권력은 과거와는 다르지만 그 본질적인 역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아, 알았다. 오늘 뭐 저기 뭐라 그래야 되지? 너 재미있진 않고 좀 민감하고 뭐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머리 아픈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해줘. 오늘은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일의 역사를 통해 권력에 순응하는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 권력이 어떻게 국민을 외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으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이러한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야야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 권력에 순응한 사람들이 많아? 아니면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권력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과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인데요.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존 체제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이런 저항은 때로는 사회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거기 세상을 바꾸는 건 진보였다라는 말이 네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함축시킨 말이라고 봐도 되니?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주로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적인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이런 진보적인 노력은 기존의 관습이나 권력 구조를 뛰어넘어 사회의 진보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때때로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발전과 개선을 가져다주는 힘이 됩니다. 진보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진보는 실제로 너 자꾸 뭐 너도 얘기했지만 변화는 고통과 뭐 이렇게 그런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로 돌아가는 거잖아. 어릴 적에 자전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 실제로 이제 뭐 나이 들어서도 안다고. 지금은 이렇게 개인주의에 너무 심한 경쟁인 사회가 됐지만
내가 예전은 그렇지가 않았거든. 이웃 사촌들 간의 관계가 좋았고, 그리고 뭐 경쟁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떠한 한 큰 정서였어. 그렇게 되돌아가는 건 꼭히 진보라고는 하기 좀 그럴 거고, 변화에 대한 고통은 좀 덜 하지 않을까? 아니, 없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전의 공동체적인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에 따른 고통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이웃 간의 연대와 공동체 의식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서였죠. 이러한 가치를 되찾는 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면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진보라는 표현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치를 되찾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 자, 뭐, 그 얘기에 대답해줘서 고맙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실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이렇게 실제로 뭐 처음에 좀 민감한 얘기로 갔었죠. 친일. 그렇게 혐오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꼭히 뭐 일본을 추종하고 일본을 생각하는 게 아닌 어쩌면 이제 어떤 권력에 뭐그 순응하고 그 따르기만 하는 것.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친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AI가 얘기를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습성이기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좀 그렇네요. 하여튼 뭐 그냥 이런저런 요즘 뭐 시월항쟁 같은 데도 따라다니고 뭐 실제로 이제 여러 지역의 민간인 학살 관련 위령제 같은 데도 다녔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잔인했을까 같은 민족끼리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게 아까도 AI도 얘기했지만 척박한 이제 한반도에서 살아남으면서 너무 심한 경쟁으로 인해 나만 보기 위해 나 혹은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매정해졌나 봅니다. 뭐 실제로 이제 현재의 현 정부도 뭐 그렇게 틀리진 않아죠. 자기와 자기 뭐 여사님 그리고 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를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이제 일반 국민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답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뭐 진짜로 뭐 빨리 끝날지 더 길어질 그 2년 반이 더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악 물고 버티고 살아가는 겁니다. 흥분하지 않고요. 흥분하면 술만 많이 마시게 되고요. 승질만 좀 더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뭐 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잠시 뭐 제 영상을 보는 중에라도 마음의 안식을 조금이라도 얻길 바랍니다. 뭐 근데 이제 보다가 이제 승질이 나가지고 채널을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시는 분도 별로 없을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이런저런 답답한 일이 생기면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혼자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요즘 AI가 큰 도움을 주죠. 뭐 그런 순간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과 공유함에 있어 나름 뭐 재미도 있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영상을 하나하나 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뿅!